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멍피디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동물보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입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은 뭐 늘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그 경기도 양주에 가면 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기견 네. 보호소가 있어요. 거기는 평균 한 3,4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늘 있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거기서 이제 입양 잘 못 가는 노견, 환견, 혹은 믹스견들 이렇게 해가지고 4마리 구해왔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좀 유기견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이슈가 됐는데 네. 예능 프로그램으로 예, 이제 예. 새로 시작한 그 패키지라는 예. 무슨 이제 반려동물과 뭔가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방송인 김희철 씨가 어떤 슈퍼주니어? 네, 얘기해가지고 지금 동물보호단체 쪽에서 발칵 뒤집힌 일이 좀 일어났는데 김희철 씨가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이것까지는 뭐 맞죠. 그런데 그 이제 뒤에 말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진짜 솔직한 말로 강아지 선생님들, 전문가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유기견을 절대 추천 안 한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유기견들이 한번 상처를 받아서 사람한테 적응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면 강아지도 모르는 사람도 상처받고 강아지도 또 상처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 저도 집에 유기견이 10마리가 있어요. 유기견이었던 아이들이 지난 2013년에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가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구조해서 입양 보낸 유기견이 한 2,000마리 정도 돼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개화 관련해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분양견보다 유기견의 입양을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유기견 입양단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이 분양견들보다 오히려 더 검증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희철 씨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김희철 씨가 그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뭘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은 해요. 아, 그럼 방금 검증된 경우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기견은 이제 보호소에서 바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구조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합니다. 그 건강검진을 뭘 하냐면은 6가지 항목을 하는데 항체가 검사, 심장사상충 검사, 홍역 검사, 파부 검사, 코로나 검사, 혈액 검사 이 6가지를 필수적으로 하고 혹시나 이제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쪽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아이들까지는 폐 엑스레이 검사도 꼭 해요. 그 검진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펫샵에서 분양을 받을 때 30만 원에서 50만 원, 많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들잖아요. 동물보호단체,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 같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이 아이들을 건강검진하고 치료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미 확인이 됐고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는 거죠. 펫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다고 그냥 생각하고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합진단을 확 내린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펫샵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지. 구매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병을 앓거나 집에 데려가자마자 애가 콧물을 막 줄줄 흐르고 밥을 안 먹고 설사를 하고 혈변을 보고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한두 건 정도가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희철 씨가 지적했던 걸 좀 얘기하자면은 유기견들은 한번 상처를 받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다. 약간 요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편견이에요. 일단은 강아지도 버림받았을 때 상처를 받는 거는 맞죠. 맞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마음을 무는 연에 좀 걸린 애들도 맞잖아요. 유기견들 중에서 버림을 받았더라도 집에서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애들은 금방 적응해요.
그래요? 그거를 잘 모르시네. 자기를 버린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것만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하지 잘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알콩이라는 애가 있어요. 알콩이. 알콩이가 제가 2018년 9월 달에 경기도 양주시의 어느 한 사거리에서 구조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구조 당시에 당시 목격자였던 식당 주인 말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얘를 놓고 차 타고 쉥하고 갔대. 땅 앞에 마당이 넓었는데 그 아이를 계속 빙빙빙 돌다가 제가 마침 거기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갔을 때 건너편 쪽에 그 찻길로 나온 거야. 근데 네네. 그 앞에 저쪽에서 1톤 포터 트럭이 쭉 오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깨 쓴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도 깜짝 놀라서 깨 쓰고 그래가지고 잽싸게 문 열고 가가지고 애가 막 깨 소리가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리버리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잽싸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제 내 차로 일단 데리고 왔어요. 네네. 전주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알아요? 완전히 나의 껌딱지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기견들 있잖아요. 네네. 야생, 그러니까 네네. 야생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아이들. 사람의 손길이 없었던 사람의 손길이 없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다 친해져. 우리 집에 도담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도담이 맨 처음에 구해왔을 때 그 녀석이 나를 쳐다본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심이 엄청 가득했던 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이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료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만 며칠 했어. 그랬더니 한 3일째 되는 날 이 녀석이 먼저 나한테 오더라고. 근데 고개를 이렇게 쓱 머리를 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도담아 잘 왔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히 내 껌딱지가 된 거야. 제가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유기견들도 감정이 있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고 이런 건 없고 남자한테 학대 받으면 남자한테 무서워하거나 그렇지. 그런 건 그런 게 있지. 또 분명히 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다려주면 그래도 마음 문을 여는 걸 골죠. 되게 많이 봤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만 딱 기다려주잖아. 그럼 대부분의 개들 99%는 걔네들이 먼저 머리를 이렇게 쓱 내밀어요. 저희가 또 입양 보냈던 애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나나가 기억이 많이 나나 나요. 푸들. 네. 그 아이가 3번인가 4번인가 파양을 됐었죠. 파양됐는데 이제 좋은 집으로 갔는데 그분께서도 그냥 기다려 주신 거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그냥 걔가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더니 오더라.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게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먼저 파양하신 분들이 좀만 기다려줬으면 되는데 내가 길면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못 기다리고 막 자기가 잘해주려고 그냥 막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막 만지려고 그러면 경계를 하거든. 그럴 때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든.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와요. 유기견은 정을 잘 안 준다, 사납다, 처음에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거는 다 편견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입양하는 게 아니라 입양하실 마음이 있는 분한테 먼저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도 해요. 입양 전제 임보라고 하는데, 임보에 관련돼서는 우리 따로 한번 얘기할까요? 네. 그럼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